네,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종목들 흐름이 또 굉장히 양호했는데 이 시간만 잘 챙겨봐도 수익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냥 얻어 걸린 거죠. 리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지난주는 셀바스 AI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네. 그 금요일 날 또 16% 넘게 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16점 몇 프로 올랐나요? 볼게요. 최고가로는 한 18% 정도 수익이 났고. 그날 18.11 올랐고 종가는 15.70이네요. 네, 정확히 해야 되니까 15%대네요. 네. 16% 아니고. 야, 어쨌든 네. 이거 이렇게 갈 줄 몰랐죠. 지금 지난주에 34.50% 올랐네요. 고가상으로. 종가는 31.75.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주초의 가격, 월요일 날 가격에 비해서 금요일 날 가격이 그냥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뭐 이거는 최상이죠. 위에 고가상으로 34%고 종가가 만약에 10%다. 그러면 주중에 사서 20% 마이너스 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거는 주초 가격에서 쭉 밀고 와서 그 금요일 날 가격이 최고가로 거의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2019년부터 20년까지 거래 정지됐던 부분, 이게 그 변경되었잖아요, 기업이. 거래 정지가 1년여간 지속이 되었었는데 1년여간 지속이 되고 나서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바로 음봉이 떨어진 다음에 1년을 그냥 밑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뚫었어요, 강하게.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 수가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요즘에 굉장히 그 주목도가 높은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은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신규 매수자는 이제는 늦었어요. 단기적으로 늦으셨어요. 이거 네. 지금 오늘 보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잘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딱 실현해가지고 기분 좋게 언제 끝날까 테이프를 자를 타이밍만 재고 계시면 된다. 네. 예, 그 얘기를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자는 약간 조금 더 타이밍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화이자 모더나가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부족하잖아요. 미국민들도 맞기도 부족한 지금 상황이라 그리고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독감 백신하고 똑같아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항체가 형성되면 3개월 뒤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그 독감 백신이랑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부족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 그 러시아의 스푸니트인가 그거랑 중국의 시노백 것도 뭐 도입을 한다 말다 그 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자국 백신 우리나라 자국 백신 치료제도 계속 기회가 생기는 거고 키트도 또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젠이 급등해서 어느덧 그 전 주가에 거의 도달을 했더라고요 지금. 네. 그리고 휴마시스 있잖아요. 약국에서 지금 이제 살 수 있죠. 그래서 사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랑 똑같더라고요. 2줄 나오면 양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양성이 나오면 확실하게 검사하려고 PCR로 다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기기가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휴마시스 또 상한가 마감했고 그러니까 국산 진단 키트, 국산 백신 치료제에게도 이게 종식이 됐으면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였는데 다시 기회가 생겨서 주가가 다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 발 빠르신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와 우리의 증시의 커넥션을 또 찾아볼 시간인데요. 특징주, 미국 특징주로는 뭐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셰프 웨어하우스입니다. 셰프스 웨어하우스. 셰프, 우리가 아는 그 예, 셰프요? 티커가 셰프예요. 오. 예, 티커가 셰프여서 외우실 네. 거예요. 저번에 러브였죠. 러브색의 셰프는 지난주에, 러브였어요. 예. 셰프. 러브와 셰프, 네, 쉽죠.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셰프스 웨어하우스가 이름에도 있다시피 그 셰프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셰프들의 식자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트러플이랑 캐비어 나와요. 뭐 럭셔리하게 요즘에 드시는 분 계시지만 네. 솔직히 집에서 막 저녁에 뭐 월화수목금 트러플 캐비어를 깔아놓고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 계시겠죠. 전 국민 따지면 있긴 있겠죠. 예. 5천만 명 중에 있긴 있겠는데 일반적이진 않지 않나요? 아, 맞죠?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죠. 매일 뭐 캐비어 깔고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 뭐 또 손 드시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김치찌개나 돼지고기 뭐 이런 건 많이 먹는데 네. 트러플 캐비어를 매일 먹진 않잖아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트러플 캐비어를 취급한다는 얘기는 이제 전문 셰프라던가 호텔이라던가 그렇죠? 레스토랑 그런 걸 취급하는 그쪽 라인으로 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래서 고급 식당, 뭐 5성급 호텔, 뭐 컨트리 클럽, 그렇죠? 크루즈
그런 데서는 이런 음식들이 나오니까 요리 학교 이런 거 배우는데 네. 이런 거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치즈도 뭐 고급 치즈, 오일도 막 올리브 오일 중에 뭐 엑스트라 버진 막 이런 거, 식초, 발사믹 식초 막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고급 식자재를 그 취급하는 업체의 주가가 지난해 11월 달부터 밑에서 계속 급등을 하고 11월 달에 75% 급등한 뒤에 계속해서 지금 3월 달 빼고는 계속 양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업체를 연관해서 봐야겠죠. 그냥 미국의 업체를 보는 이유는 네. 미국에 상장되는 업체가 대부분 그 섹터나 그 업종을 대표하고 리드하는 업체예요. 그 업종을 대표하고 리드하는 업체의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그 업종 섹터가 좋다는 얘기고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업종 내에서 같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거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다른 나라 증시에 포진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죠. 리드하는 업체를 리더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해서 보면은 맞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미국 특징주 셰프's 웨어하우스입니다. 셰프가 만드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취급하는 회사네요.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기업 꼽는다면 어떤 기업이 있는 건가요? 예, 보라티알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이태리 우리나라 그 매장 대형 매장 가시면 요즘에는 와인 코너라던가 아예 그 고급 뭐 이태리 식자재 코너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매장 안에 어떤 한 그 선반에 한 줄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예 독립되어서 매장이 배치되어 있고 거의 직원이 상주한 직원이 아예 서 있어요. 설명해주는 직원이. 네. 큰 대형 매장 가시면 보라티알은 이태리 식자재 전문이어가지고 뭐 파스타 재료라던가 스파게티 재료, 소스 이런 것들 보면은 제조원을 찾아보면 보라티알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뒷면 아니면 그 뚜껑 아랫면 있죠. 그런데 그 제조원 뚜껑 아랫면이 아니라 밑바닥 유리병 밑바닥 있죠. 그런데 보시면 새겨져 있을 거예요. 이태리나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미국, 멕시코, 태국 뭐 이런 데 각종 특산물 재료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태국에서 나온 또 특산물이 있을 거고 해산물 재료들. 그리고 세계 60여 개국의 고품질 식자재를 수입해다가 유통하는 회사예요. 보라티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뭐 이걸 매일 이렇게 뭐 바꿔 드시는 분도 가끔 있겠지만 뭐 이런 건 사실 외식을 할 때 가끔 뭐 이태리 식당 한 번 가고 또 뭐 태국 식당 한 번 가고 또 인도 식당 가고 한 번씩 맛볼 때 그런 되게 특이한 향신료라던가 특산물 재료들 이런 거를 접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라티알이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납품을 하는 플랫폼도 보시면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아실 거예요. 호텔 신라, 웨스틴 조선, 그랜드 힐튼 다 5성급 호텔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 중에 고급형 백화점이죠. 이마트, 코스트코, 현대백화점, 신세계 여기가 다 고객사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고객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꽉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호텔하고 뭐 대형 마트, 백화점 여기가 다 지금 고객사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유통망이 다 무너지지 않는 한 보라티알이 할 일이 무너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셰프스 웨어하우스가 요리 학교를 운영하고 요리사에게 그 셰프의 재료들을 납품한다고 했는데 네. 이 보라티알도 전문 셰프를 양성하는 요리 학교 보라끼꼬 아이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초록창에 쳐보시면 나오고 커리큘럼도 다 나오거든요. 이태리 전문 요리사 꿈꾸시는 분은 여기에서 배우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열리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보라티알의 이 보라쿠끼 아이오 여기서 나오셔서 그 어머님들 대상 아니면 맘들 대상 아니면 젊은 여성분들 대상으로 블로그에서 모집해가지고 네. 요리 쿠킹 클래스 되게 자주 열었었어요. 그 옛날 이력이 많이 그 블로그에 남아 있어요. 블로그에 또 그 올려야 되잖아요. 후기를. 그래서 후기를 올리는 조건으로 뭐 참석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리 학교를 통해서 요리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네. 요리 식자재를 납품하는 요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결국 네. 타이밍을 맞춰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2019년도의 고점이었던 부분 그 위에서 잔잔하게 누르면서 지금 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지금 대부분 타이밍 맞춘 것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 뭐냐면 전고점을 아주 중요한 전고점을 돌파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전고점을 자기 발 밑에 놓고 막 들여 밟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다. 네. 들여 밟고 있다가 튀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여 밟고 있거든요. 지금 전고점을 눌러놓고 들여 밟고 있다가 위로 튀면은 그 지려 밟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그 힘이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라티알은 지금 거의 작년 8월 달부터 그 시점에 있거든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18,000원 밑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터질 때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상으로는 10개월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키면서 1년째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세력이 관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를 정확하게 각도기로 잰 듯이 거기에다가 딱 맞춰서 지금 꼬리를 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거래량은 좀 작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뭐 전문성은 작지 않은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미국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얄라 그룹입니다. 얄라. YARLA. 예, 얄라. 얄라리 얄라. 네, 얄라. 이게 클럽하우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지금 약간 좀 시들해졌나요? 클럽하우스 처음에 나왔을 때 뭐 그 CEO 분들 뭐 정영진 부회장도 나오고 뭐 현대카드 누구도 나오고 막 CEO들 막 다 나오고 앨런 머스크도 이거 하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뭐 인싸들의 SNS라고 막 떴었잖아요. 예. 그게 뭐 음성 채팅으로 얘기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음성 채팅을 하는데 일반인들이랑 나누는 게 아니라 세계 유수의 CEO 분들이랑도 나눌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고 거기서는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 용진이 형 이렇게 불러도 돼요? 뭐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그렇게 부르라고 해서 또 용진이 형하고 막 대화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 클럽하우스가 그 아고라라는 회사의 이게 그 중국 회사거든요, 사실. 아고라라는 회사의 기술력을 사용을 해서 그 회사가 부각이 되었었어요. 네. 그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아고라라는 회사가 클럽하우스의 기술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알라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중동 아프리카 메나 지역이라고 하죠. 이 메나 지역에서 클럽하우스처럼 인기를 얻는 음성 채팅 기반의 그 SNS예요. 클럽하우스 돌풍을 타고 아고라 기반의 음성 채팅 SNS가 각광을 받는데 얄라 그룹도 아고라 기술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항상 아쉬운데 이게 다 중국 기업들 걸 썼더라고요. 얄라그룹도 중국 거고 아고라도 중국 기업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스러웠죠 원래부터. 근데 이게 뭐 그 중국이 뭐 믿고 짜증나지만 이런 쪽으로 뭐 기술력이 있는 쪽은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는 좀 여기서는 조금 뭐 노하우를 배워서 와야겠죠. 어쨌든 얄라도 지금 상장된 뒤에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이 종목들이 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셀바스 AI도 AI 인공지능이었잖아요. 네. 인공지능 사무용 로봇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로봇은 아니고 우리 그 사무 자동화를 도와주는 로봇이었고 네. 얄라도 이제 이런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또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기업들을 섹터별로 찾아보셔야 되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룹은 음성 채팅 SNS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과 연관 있는 우리 기업 찾아봐야겠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플리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요? 지금 이번 달에 드디어 정말 바닥을 기다가 탁 튀었거든요. 요 이슈가 좀 생겨서. 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카카오, 네이버 막 이런 거 아까 상장 얘기 바로 전 코너에 나왔죠, 지금. 네, 맞아요. 그거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냐면 네이버든 카카오든 그 해외에 상장하고 해외 고객들하고 대하려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구글 번역기 돌렸을 때 정말 어색한 것들 많은데 그렇죠. 우리 다른 나라 정보 얻고 싶으시잖아요. 미국 증시도 요즘에 화랑이고. 그런데 번역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네. 플리토가 바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가 웹페이지를 진출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갔는데 동남아시아 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번역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진출할 때 중소형 부품 회사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외국에. 이것도 똑같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플랫폼을 진출할 때 플랫폼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업체들을 데리고도 가면 플러스 알파로 따라가는 기업들도 수혜를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도 좋은데 네이버, 카카오가 너무 크고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둔해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가는 중소형 기업들은 재미가 많을 수가 있죠, 이제부터는. 네. 그리고 네이버 파파고 아시죠? 해외여행의 네. 필수품이 됐어요. 지금 못 가는데 파파고만 있으면 뭐 영어 회화 안 배워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파파고랑 AI 번역 서비스 MOU를 맺은 회사가 플리토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QR 플레이스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갔을 때 메뉴판을 폈는데 못 알아먹겠잖아요. 네. 특히 메뉴판에 사진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진이 없는 메뉴판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특유의 옛날에 그 아까 뭐 전에 얘기했던 셰프의 재료를 이용한 그 특산 그 품들은 특산 메뉴들은 자체가 그 요리 이름이라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QR을 찍으면 바로 현지어로 번역해가지고 사진까지 제공해주는 게 QR 플레이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네이버 파파고와 AI 번역 서비스를 맺었고 QR 플레이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플리토의 서비스 두 개만 활용해서 가면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어요. 메뉴 시켜 먹는데도 문제가 없고 현지인이랑 의사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용 번역 시장이거든요. 제가 말한 건 이거는.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있어요. 기업이 속한 곳의 기업 전용 번역 서비스. 이건 좀 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판에 나온 이름이라던가 현지인이랑 의사소통하는 거 일상 회화랑 기업 회화랑 기업 번역은 또 틀리잖아. 네. 기업에는 또 전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 돌리면 정말 어색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업계나 업종 해당 기업의 특정 용어를 학습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해주는 서비스. 이게 플리토. 인공지능으로.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다 인공지능인데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이죠. 예. 얄라는 음성 그 SNS를 하게 해주는 그 AI. 그리고 저번에 셀바스 AI는 사무 자동화를 해주는 AI. 요 플리토는 우리가 번역이라던가 메뉴를 주문하거나 이 여행을 갔을 때 쉽게 해주는 AI. 어쨌든 AI가 우리 생활 속에 침투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쏙쏙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플리토가 지금 그런 걸로 각광을 받고 있고 네이버 상장 얘기가 나오면 같이 각광을 받아요. 이런 거를 지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던 주가가 움직인 거고 밑바닥에서 거의 1년을 넘게 횡보를 하다가 예. 이제 뽕 하고 뛰면서 20개월 선을 돌파했거든요. 20개월 선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격이 완전히 벌어졌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이격이 적은 걸 찾아야 되죠. 지금 플리토는 이격이 상당히 적은 부분에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순환매가 돌면 크게 뜰 가능성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플리토 한 단계 더 나아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함께 또 공부해봤습니다. 보라티얼과 플리토로 오늘의 기업들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신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